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즈 디럭스 클래스 솔러스 프라임입니다. 지난 5월에 구매를 하고 이제서야 리뷰하는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즈 13인의 프라임인데요. 최초의 여성형 트랜스포머이자 스타세이버, 레퀴엠 블래스터 등 프라임들의 무기를 만들어준 대장장이 솔러스 프라임입니다. 얼라인드 세계관 이외에도 작년에 개봉했던 트랜스포머 1에서 등장을 했던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프라임들 가운데선 유일한 홍일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즈 13인에도 어김없이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프라임들 가운데 리더인 프라이마를 먼저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솔러스 프라임이 가장 먼저 정발이 되고 또 수집하게 돼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패키지는 이전에 봤던 몇몇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바뀐 디자인의 패키지고요. 스튜디오 시리즈가 아닌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즈라는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또 이 13인의 프라임들을 각자 대표하는 문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름 옆에 이 솔러스 프라임을 상징하는 문양도 같이 들어있어서 이 13인의 프라임을 챙겨주는 포인트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렌더링 이미지에서는 이 솔러스 프라임이 눈동자가 빨갛게 나왔었는데요. 제품은 보다시피 초록색 눈동자로 바뀌었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본체와 솔러스의 무기인 재련봉이 들어있는데요. 대장장이답게 굉장히 멋있는 망치가 들어있습니다. 또 프라임이라서 그런지 한눈에 봐도 기존의 제품들과 다른 이 금빛 포인트가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요. 이런 디테일은 소체를 보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우려도 있었지만 너무나 만족스럽게 나온 로봇 모드인데요. 다른 프라임들도 그렇듯이 얼라인드와 다른 시리즈의 모습이 적절하게 섞인 그런 디자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얼굴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이렇게 정면을 보다 보니까 문득 그 벡터맨의 메두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벡터맨 아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 또래나 그 위에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죠. 하필 컬러가 또 보라색이라서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또 예쁜 또 이 여성형 트랜스포머로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 퀄리티는 뭐 역시나 말할 것도 없이 잘 나왔고요. 몸통에 이제 갑옷과 함께 어울리게 투구를 딱 정갈하게 쓴 그런 느낌이 있죠. 또 퀄리티뿐만 아니라 얼굴 가동까지 아주 깔끔하게 되고요. 회전과 목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가동이 되고 또 이렇게 더 꺾으면 꺾어지는데 이건 좀 이상하니까 적당히만 꺾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돌려보면서도 얼굴의 앞면, 전면과 옆면 그리고 뒷면까지 아주 몰드가 디테일한 걸 알 수 있는데 이 뒷면을 보면 또 인상적인 게 머리카락 같은 느낌을 잘 냈어요. 쇼컷 단발머리를 하고 올백을 한 다음에 투구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 정면보다 또 뒷면에 이렇게 또 포인트를 되게 잘 살려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 다음에 이렇게 흉부를 살펴보면 되게 단단한 갑옷을 입은 혹은 원더우먼 같은 그런 갑옷 느낌도 나서 우리가 대체로 많이 봤던 여성형 히어로와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여서 뭔가 좀 익숙한 그런 모습이 또 연상됩니다. 근데 좀 덩치에 비해서 어깨 갑옷이 좀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또 너무 비대칭한 이런 비율 때문에 가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어깨 갑주가 몸통에 붙은 게 아니라 어깨 바로 팔 쪽에 어깨 바로 위에 붙어 있어서 팔 가동을 할 때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몸통에 고정된 게 아니라 팔과 같이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올려진 갑옷이 아니라 내려서 어깨에 맞춰서 약간 내려지는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려둔 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이렇게 둬도 좀 더 멋있는 느낌이 난다. 약간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어깨를 옆으로 올릴 때 이렇게 갑옷이랑 안 겹치는 거 확인되고 또 앞으로 들고 뒤로 돌릴 때도 크게 방해가 없습니다. 이 뒤에 바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저번에 봤던 비틀 범블비가 좀 연상되긴 하는데 그때와 달리 좀 크게 뭐 방해가 되지 않고 마침 보면 망토를 찰 때 단추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오히려 그때 범블비의 어깨보다는 좀 거슬리는 느낌도 없고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팔뚝도 보면은 약간 왕갑을 찬 것처럼 약간 바깥쪽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깨, 몸통, 이렇게 팔뚝까지 갑옷을 입을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을 한 게 보이고
또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왕갑이 바깥쪽이 이렇게 좀 더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덮여지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가동을 보여줍니다. 팔꿈치도 이렇게 꺾어지고 보면은 골다공증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굉장히 좀 교묘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손목도 구멍이 안 보이게 잘 했고 또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도 되고 꺾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유연한 그런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굉장히 슬림한데 이렇게 윗부분에 바로 회전 가동이 있어서 회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등짐도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맞게끔 설계를 한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하체로 오면은 약간 이 앞치마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물론 이게 디자인이 얼라인드 디자인에 맞게 잘 만들어져서 멋있는 건 맞지만 이게 어쨌든 이 특성상 가동을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통짜였으면 정말 방해를 했겠지만 움직여지는 각도가 진짜 현실과 비슷하게 거의 끝까지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 가동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치마도 같이 움직여서 이 가동에 불편함이 없이 잘 만들어 줬습니다. 치마 디자인도 살리고 가동도 살린 그런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동을 한번 봐야 되니까 들셔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핀 관절로 작은 라쳇 관절이 되어 있어서 힘있게 따다닥 꺾어지고 그다음에 허벅지는 이렇게 범블비처럼 이렇게 안쪽이 꺾어지는 회전이 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릎을 꺾어주면 이렇게 쭉 안으로 내장된 무릎이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잘 꺾어지는데 딱 직각으로만 꺾이고 이 이상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발목이 또 굉장히 특이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다음에 발목이 쫙 꺾어집니다. 안 그래도 납작한 신발을 신는 것 같은 그런 날렵한 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전과 가동까지 해서 굉장히 날렵한 가동을 보여줘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게 회전을 하다 보면은 고질병이긴 한데 발목이 그냥 스르륵 하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주의해서 가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치마가 있긴 하지만 다리의 기본 가동이 잘 돼 있고 이 치마도 각자 따로따로 다리 가동을 할 때 연계가 되게끔 만들어서 치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동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인 게 받침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앉거나 섰을 때 이렇게 지지대를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파츠니까 이렇게 잘 활용을 해보시고 둘러보면서 느껴졌던 게 아마 있을 텐데 이마 중심부터 어깨 견갑 화려하게 금빛이 장식되어 있고 또 치마에도 가운데에 부분토색까지 화려하게 해놨고 정강이 보호대까지 금색 포인트를 넣어서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단순한 그냥 갑옷이 아니라 보귀한 프라임의 그런 갑옷이다 그러면서 프라임으로서의 차별점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대체로 그냥 다른 제품들 같으면은 이 금빛 같은 게 좀 달고나 골드? 그냥 약간 노란색 그런 느낌을 낼 텐데 아무튼 아까 봤던 것처럼 가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저런 가동을 하면서 액션도 해보고 액션과 함께 또 이렇게 화려한 이 디자인도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만족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기인데요. 이 솔러스 프라임이 대장장인 만큼 또 대장장의 재련봉 망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재련봉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치마와 마찬가지로 3단 분리가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합쳐주면은 완성이 되고 일단 망치의 디자인을 보면 얼라인드보다는 트랜스포머 1에 나왔던 솔러스 프라임의 망치와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중간에 이런 몰드가 파져 있고 솔러스 프라임의 문양이 이렇게 박혀 있는 디테일까지 볼 수 있는데요. 렌더링 이미지에서 봤던 것보다는 좀 작지만 또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나와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장착은 이 솔러스 프라임이 전지 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헤드를 분리한 다음에 봉을 먼저 끼우고 다시 머리를 합쳐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 망치에 좀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머리 부분에 있는 이 파츠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핀을 빼주면 이제 등에다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망치를 등에 차고 있다가 손을 뒤로 넘겨서 망치를 뽑는 그런 액션 같은 것도 뽑아낼 수 있고 이 프라임의 웅장함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이 망치까지 더해서 이렇게 액션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다채로운 모습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팔의 가동이 좋기 때문에 양손 파지도 가능해서 이렇게 양손으로 망치를 들고 뭐 휘두르는 모션도 취해보면 굉장히 또 재밌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제품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면 보이저 클래스인 벡터 프라임보다는 좀 왜소한 아무래도 또 여성형 캐릭터다 보니까 좀 더 왜소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벡터 프라임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지만 강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디럭스 클래스인 솔러스 프라임과 보이저 클래스인 벡터 프라임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설정상 최초의 펜봇인 이 솔러스 프라임, 그리고 오토봇의 대표적인 펜봇인 RC와 엘리타원과 같이 두면 또 비슷한 그런 느낌을 두는데, 기존의 펜봇들이 좀 연약한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솔러스 프라임은 강력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같은 디럭스급 중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옵티머스 프라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솔러스 프라임의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디자인과 비율은 말할 것도 없고, 가동과 구성품 활용에서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가 진짜 프라임으로서의 느낌을 확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또 한번 즐겨보시고요. 이제 비클 모드로 변신해서 비클 모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클 모드로 변신을 해봤습니다. 디럭스 클래스 치고는 좀 변형 과정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뭐 어렵지 않게 변형을 했고요. 옆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결합을 하지 말고 마지막에 여기를 결합해주면은 쉽게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3인의 프라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알트 모드였는데, 이 솔러스 프라임 같은 경우는 비클 모드로 나와 있고, 이 비클 모드가 사이버트론 장갑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던 프라임들의 알트 모드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비클 모드에서도 볼 수 있는 뚜렷한 금빛이 프라임으로서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는 다소 엉성하지만 나머지 부분의 마감은 괜찮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생김새는 되게 단단한 장갑차의 전면이 있고, 또 뒤로 갈수록은 또 특이한 미니카 같은 그런 형태가 있어서 독특한 재미를 주고 있고요. 또 언뜻 보기에는 전갈을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스컬 포녹과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 나와 있던 이
정갑 파츠, 그리고 또 뒤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가 되면서 정갈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장갑차보다는 좀 정갈 형태의 차량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비클 모드가 좀 특이하고, 정면에 비해서 옆은 좀 엉성하지만 그래도 사이버트론이라는 그 배경을 생각해보면 또 현실성이 없진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무릎 파츠 같은 뒷부분에 보면 구멍이 있고요. 여기에 망치에도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핀이 있는데, 요거를 결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무기를 수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다가 싹 꽂아주면 이렇게 수납이 되는데, 귀에다가 이어폰, 인이어를 낀 그런 가수 같은 느낌도 나서 이게 또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 그런 비클 모드예요. 아무튼 망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보다는 여기 손잡이 부분, 끝부분이랑 여기 정면 천장 부분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봄크러셔 같은 그런 집게차, 이런 저돌적인 장갑차의 형태로 하는 게 좀 더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무기를 앞으로 꽂아서 이런 공격적인 모습도 한번 구성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로봇 모드처럼 디럭스 클래스로 작은 사이즈로 나왔는데요. 비클 모드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땐 굉장히 길고 좀 디럭스급에 맞는 그런 크기다 했는데, 대체로 애니메이션 디럭스급에 가까운 그런 작은 사이즈를 보여준다.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아담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보이저급 옵티머스가 좀 작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더 크기가 많이 차이 나는 걸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레일러 대신에 뒤에 올려도 크게 이질감 없는 그런 스케일을 보여주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앞부분에 비해서 뒤는 좀 엉성한데, 이게 치맛자락, 앞치마의 어떤 파츠가 이렇게 뭔가 특이한 문양으로 이렇게 뻗쳐지다 보니까 뒷부분은 뭔가 이게 속도감을 내는, 이게 장갑차면서도 미니카 같은 그런 형태라서 좀 재밌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여기서도 고급진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로봇 모드만큼이나 충분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비클 모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항상 비클 모드는 굉장히 짧게 보는데, 역시나 크게 볼 건 없어서 즐겨보실 거면은 직접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로봇 모드로 변신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즈 13인의 프라임 중에 최초의 여성형 트랜스포머 솔러스 프라임을 리뷰해봤습니다. 물론 벡터 프라임이 있긴 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13인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하는 제품이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정말 뚜렷하게 잘 나타낸 제품이고 또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이 프라임이라는 고귀한 존재의 그 특유의 분위기를 잘 나타낸 제품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올 프라임들이 더 멋있긴 하지만 유일한 홍일점으로서 확고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갈 그럴 캐릭터고 제품인데 여러분도 한번 소장을 해서 이 캐릭터 그리고 이 제품의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발을 했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늦게나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제품들도 정발이 되고 구매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남은 또 13인의 프라임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고 싶으면 블로그 리뷰도 있으니까 블로그 리뷰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